안녕하세요. 부기영 화학 컨설턴트 이대강입니다. 예, 오랜만에 유튜브 콘텐츠 찍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꽃집 창업, 꽃집 경영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좀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좀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꽃집 창업을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사업계획서를 잘 쓸 수 있을지, 사업계획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사업계획서도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단계인 땡땡땡땡 이것을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로 이것인데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좀 이따 하도록 하고, 제가 이제 2019년도 말에 그 사람이 몰리는 꽃집 창업의 비밀 이 책을 쓰게 되면서 꽃집 창업에 대한 그런 컨설팅과 교육을 계속 해왔습니다. 중간에 하다가 뭐 잠깐 뭐 재테크나 투자 쪽으로도 잠깐 좀 한눈을 팔기도 했지만 그래도 가장 오래 해왔고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은 이런 꽃집 창업이나 이런 컨설팅 일인 것 같아서 요즘에 또다시 컨텐츠를 만들어 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꽃집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창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선생님들이 왜 꽃집을 하려고 하는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체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처음부터 꽃집을 하려고 했었다기보다는 사실 저는 취업이 안 돼서 창업을 할까? 어떤 창업을 할까? 그러면 내가 가장 오래 보고 듣고 경험했었던 그 꽃집을 창업을 해보면 다른 창업보다 좀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래서 꽃집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꽃집을 막상 창업하려고 하니까 어떤 아이템으로 창업해야 될지 꽃에 대해서는 도소매 시장이라든지 그 유통 정보는 좀 알고 있는데 창업을 한다라는 거는 돈을 번다는 얘긴데 내가 어떤 아이템으로 꽃집을 창업을 했을 때 이게 사업이 될까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실 저의 경우에는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이라고 하죠.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SBA 서울산업진흥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만 39세 미만의 청년들에게 약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의 이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그게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사업비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었고 1년에서 최대 2년 동안 이제 사무실을 무료로 임대해 주는 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세나 수도세, 사무실 비용을 서울시에서 일체 비용을 지불해 줄 테니까 너희들은 그냥 몸만 와서 거기서 컴퓨터 놓고 사업을 해라. 그거였죠. 사실 그때 당시엔 저는 사실 노트북도 없었기 때문에 사업비를 지원을 받아서 사업비 지원 받은 것으로 이제 LG 거였나? 삼성 거였구나. 그 노트북을 구매해서 한 약 100만 원 정도 되는 90만 원, 100만 원 정도 되는 그 노트북을 사서 그걸로 이제 열심히 블로그 포스팅을 하면서 창업을 시작을 했죠. 하여튼 이제 그 창업센터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배경은 최종 합격이 됐기 때문에 그 센터에서 제가 2년 동안 있었거든요. 임대료 안 내고 2년 동안 있었는데 비용으로 치면 한 달에 한 150만 원, 100만 원 이상의 이제 그 비용이니까 2년이 있었으니까 한 2,400만 원 이상의 어떤 그 임대료 지원을 받았던 거고 또 거기에서 또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또 사업비를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 코엑스에 있는 선물 박람회도 또 무료로 참가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근데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정부 지원 사업을 타낼 수 있었던 그 핵심 요인은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네. 어느 투자 기관이든지 간에 사업 계획서를 안 보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사업 계획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집을 지을 때 우리가 설계도를 짓고 이제 짓게 될 텐데, 제가 또 이제 블로그에다 어저께 올려놨어요. 그래서 꽃집을 하려면 꽃집을 창업하는 방법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프라인으로 할 것인지 온라인으로 할 것인지, 저처럼 정부 지원 자금을 받아서 거의 무자본이나 소자본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난 지금 자본이 좀 어느 정도 5천만 원, 1억, 뭐 3억 어느 정도 자본이 있기 때문에 그 자본을 활용을 해서 좀 더 크게 꽃집을 하려고 하는지, 그걸 한번 내가 곰곰이 한번 나를 돌아보고 생각을 정리하면서 사업 구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구상을 할 때 여러 가지 툴이 있는데, 제가 이제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요 만다라 차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만다라트 차트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이 밑에다가도 설명도 드리겠지만, 아니면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세요. 만다라트 또는 만다라 차트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일본의 어떤 전설적인 그 오타니 쇼헤이라고 하는 그런 그 투수이자 야구 선수가 있어요. 그 야구 선수가 메이저 리그에서 어떤 그 1군에 올라가기까지 정말 최고의 야구 선수가 되기까지의 자기 자신을 트레이닝을 하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했을 때 이 바로 만다라트를 활용을 해서 자기 관리를 하고 어떤 실력을 상승시켰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찾아보면 많이 나오지만, 저는 그 만다라 차트가 어떤 사업 분야에 있어서도 이걸 적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는 한 장 안에 정리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물론 정말 실력 있는 사업을 오래 하고 잘하는 분들은 사업계획서 10장, 20장, 50장, 100장 되는 내용들도 딱 한 장에 요약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한 장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서를 쓸 때 바로 그 뼈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만다라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만다라트 양식을 제가 이 구독하시고 또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이 그 하단에 그 양식을 제가 드릴게요. 사실 뭐 양식은 찾아보면 구글링 해보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저도 이걸 또 힘들게 구글링해서 그 중에서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있고 두 가지가 있거든요. 두 가지 버전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댓글 다시고 그리고 이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쓰시게 되면 사실 창업하게 된 동기, 그리고 내가 어떤 아이디어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향후 계획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어떤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상품에 대한 시장성, 이게 과연 시장성이 있어서 사람들이 나에게 돈을 가져다 줄 것인가, 돈을 지불할 만큼의 수익성과 시장성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내가 만약 원가 대비했을 때 손익분기점이 언제쯤 돌아오는지에 대한 그런 손익 분석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을 내가 1년만 하고 끝낼 게 아니기 때문에 1년 뒤에, 2년 뒤에도 내가 자금을 추가적으로 사업을 더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올 텐데, 그때 내가 투자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대출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 기간 안에 빨리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어떤 그 실제 판매 수익 중에 일부를 나의 어떤 그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그걸 판매 수익으로 인해서 내가 자금 조달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구상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집을 짓자라는 얘기죠. 말 그대로 꽃집을 차린다라는 것은 꽃집을 세운다라는 건데,
그 꽃집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1층짜리 건물을 지을지 10층짜리 건물을 지을지 여부에 따라서 거기에 소요되는 벽돌의 양과 시멘트의 양과 유리도 이제 짓는다면 유리의 양과 어떤 수도 배관의 양 길이가 다 종합적으로 계산이 돼야지 낭비하지 않는 그런 꽃집을 운영할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지만 우리 사장님들도 예비 꽃집 사장님들도 재고 처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생화를 다루시는 꽃집 사장님 같은 경우에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30만 원어치 사왔는데 고객한테 팔리고 나서 뭐 한 25만 원어치 팔리고 5만 원 정도 재고가 남았다. 그럼 이거 어쩔 수 없이 이제 버려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재고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네. 제가 아는 또 어떤 꽃집 사장님은 한양대 학교 앞에서 운영 연매출 뭐 몇십억대 이상 올리시는 그 사장님 같은 경우에도 재고 처리를 그러니까 A급, B급이 C급이 되기 전에 이거를 1,000원에 팔거나 아니면 이거를 무료로 나눠주거나. 그러니까 이거는 마트에서 많이 하잖아요. 마트에서도 어떤 우리 농산물이나 이런 게 있으면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100% 정가로 팔다가 이제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았을 때는 70%, 50%, 30% 이렇게 가격을 낮춰서 팔잖아요. 그렇게 해도 안 됐을 때는 나중에는 이제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생화도 생물이고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처리를 어떻게 내가 잘 시스템화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잘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 만다라트 차트를 꼭 활용하셔가지고 우리 사장님들도 잘 사업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은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요. 5분만 짧게 하려고 했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네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만다라트를 작성하셨다라는 전제 하에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로 또 이어져서 사업 계획서를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